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법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장재혁 컴팩트 행정법 형사법의 장재혁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제일 중요한 얘기. 이제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꼭 준비해야 될 그 시험 실전 문제풀이 스킬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실전 문제풀이 스킬을 먼저 체화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직이 됐던 뭐 지방직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총각론 시험이 됐던 아니면 뭐 다른 과목 시험이 됐던 요거는 어떤 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최소한 2번 이상 들으시고 완벽히 체화하신 다음에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말 아끼는 겁니다. 공개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만 딱 알고 계세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시험 평균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기서부터 좀 알아봐야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시험 평균 점수에 뭐가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문제를 이제 배치해 놓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떨어지겠죠. 뭐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엄청 최신 판례 막 많이 낸다든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면 진짜 옛날 판례나 정말 어디 지역적 내용이나 아니면 이론, 학설 이런 걸 내면 좀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형사법 같은 경우도 그런 뭐 학설 같은 게 뭐 대표적인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두 번째부터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 대비 시간도 요 난이도 결국 시험 평균 점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배열한다고 하더라도 뭐 100분을 준다 이거랑 아니면은 야 5분 만에 다 풀어 이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대비 시간. 그리고 실제로 출제위원들은 문제 대비 시간을 적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므로써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국가직 행정법 시험이 그랬고요. 국가직 시험이. 그리고 작년에 경찰 2차 시험도 난이도랑 이제 그 지문 길이랑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거를 다 못 풀 정도로 그렇게 누가 풀어도 다 못 풀 정도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시험이 늘 그렇게 나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당연한 시험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접근 방식이 달라지죠. 이 시험은 시간 내에 100% 풀지는 못하니까 시간 내에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어 나가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할 텐데 특히 작년 경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찰 시험이 그렇게 나오질 않다가 요번에 그때만 딱 그렇게 왕창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완전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들 문제를 뭐 저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4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는 시간 내에 다 풀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막 풀다가 한 25번, 30번 되니까 내가 할애된 시간 다 썼어. 근데 이거 뭐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런 기준이 안 써 있으니까 그냥 풀다 보면은 시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남은 과목 2개나 남았고 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딱 풀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시간 내에 어떻게 이걸 다 보냐? 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거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문제를 때려 넣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모드가 바뀌는데 제가 거기 모드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 배열인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묻는 문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1번부터 뭐 20번까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쉬운 문제가 앞부분에 있고 어려운 문제가 뒷부분에 있는 요 A 타입의 시험하고 B 타입의 시험, 어려운 문제가 앞에 배열되어 있고 쉬운 문제가 뒤에 배열되어 있는 시험. A 타입하고 B 타입 중에서 시험 평균 점수가 뭐가 더 낮겠어요? 뭐가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느껴지겠어요? 맞춰보세요.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A일까 B일까? B입니다. B가 더 평균 점수가 낮고 더 어렵게 느껴져요. 실제로 이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배치만 다르게 해도 평균 점수가 출렁출렁 된다니까요. 그래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쉬운 문제가 있으면 풀어요. 여러분이 이거지 이렇게 풀다 보면은 좀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약간 그 과목에 대한 뇌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보면은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제 벌써 이제 그 뇌가 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풀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19문제는 맞췄으니까 한 문제 틀려도 괜찮아.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좀 벌어놨으니까 좀 주식 투자해서 조금 꼬라도 이런 마인드. 이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처음에 있으면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짐을 해요. 그놈의 다짐을. 뭐냐. 오늘은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날.
100점 맞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끔끔 읽고 100점 맞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험장에 가요. 그래갖고 펜 딱 들고 시험 다 뒤졌다. 그래서 이제 시험 봐요. 근데 1번 딱 보면은 쭉 읽어보니까, 1번 알겠어. 근데 2번 지문? 어이? 모르겠네? 그래. 세모 치고. 3번 지문? 어이?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벌써 한 번 맞는 거죠. 1차 멘붕에 빠져요. 1번부터 이러면, 이거 계획한 것과 다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벌써 헤매요. 한 절반 헤매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1번은 안 되겠다. 별표 딱 치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요. 근데 2번은 1번 딱 보니까 1번 해결돼. 2번 그래 해결돼. 아우 다행이다. 근데 3번 모르겠고 4번 모르겠어. 2번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2번이. 그러면 벌써 지금 문제 못 풀었잖아. 그럼 100점은 저 멀리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거기서 이제 남은 절반 학생들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갖고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해요. 이번에도 틀렸다. 엄마,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혼자 혼자 쇼를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3번까지 간다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3번에서 1번 지문부터 모르는 거 나온다.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났다 막 이제 안녕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엄마 생각밖에 안 나. 엄마 나 어떡해. 그리고 뭐 이제 막 미래에 대한 걱정을 거기에 앉아서 하는 거죠. 내가 이 시험 계속 봐도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자격증을 따야 되나? 뭐 이제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돼. 그러면은 뒤에 쉬운 문제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 부족해하고 풀지도 못해.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인드를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마인드를.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오늘은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날. 이거 절대 하지 마. 이거 절대 하지 마.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평범한 날. 다짐하지 마. 뭘 다짐을 하고 그래. 그냥 평소에 나한테 했던 자기 자신 그대로. 알겠죠? 그냥 보는 거야. 갖고 그냥 대범하게 가슴 쫙 펴고 그냥 가서 보는 거야. 빨리 보고 와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 딱 먹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인데 100점 맞아야지 하지 마요. 100점 못 맞아. 100점 못 맞아. 모든 시험이든 100점을 목표로 하면 망해요. 10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만 삐끗해도 내 목표를 달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획이 어그러진다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배열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평균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앞부분에 딱 풀었을 때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딱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걸 딱 떠올리면서 얘기했더니 그거구나. 이거 출제위원이 개수작 부리는구나. 요거 봐라 하면서 모르는 거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이거 틀려도 당락에 지장 없어요. 다 틀려. 옆에 있는 사람 되게 초연해 보이죠. 시험 볼 때 다 떨고 있어. 다 불안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건 걱정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커졌죠? 여기 공란이 많아고 살짝 키웠습니다. 더 키울까? 여기 막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크죠? 이렇게 들으면 좀 그렇죠.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요 정도면 뭐 부담 없지 않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 일반인데, 요 마음가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나는 시험을 엄청 꼼꼼히 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 다짐하지 말고 그냥 여느 날처럼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원이나 뭐 어디나 가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 보듯이 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의고사 볼 때는 이게 딱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전이야. 실전이야.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는 혼자서 이제 여건상 이제 학원 같은 실강 가서 이렇게 하면 그건 도움돼요. 그 실강의 장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실강 참여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이나 독서실에서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들고 어디 좀 사람 많은 데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좀 이렇게 공공도서관 같은데 이런 열람실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칸막이 없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사람들 많은 거 영향받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시험에 악영향 줄 것 같고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력한 처방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디 가냐면 저기 백화점 푸드코트 가갖고 시험 보세요. 물론 조금 쪽팔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험 떨어지는 게 더 쪽팔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종이 이렇게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 괜찮아. 옆에 커피 하나 놔두고 하면은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이제 이런 소음이나 이제 이런 거에도 좀 적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전 시험 가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서로 매너를 지키기 때문에 조용히 이제 볼라 그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험 빌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리덤충 있죠? 그 다음에 큼큼충, 흠흠충 이제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알죠? 제가 뭔 말이 하는지.
그냥 모가지를 팍 쳐버리고 싶은데 진짜 시험 때만이라도 좀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엄청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막 1분이다 막 으아 이런 애들 있다 진짜. 근데 시험 감독관을 잘 만나면 감독관이 좀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또 그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또 근데 그 시험장에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조용히 해달라 좀 주둥이 좀 닥쳐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여러분도 영향받거든요. 괜히 이제 좀 미안해 막 말하고 나면은 좀 괜히 말했나?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하다 보면 내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조금 거기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적응하는 게.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 그걸로 연습을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점수 목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100점 맞으려 그러면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이제 합격선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 90에서 95, 한 90점 정도 맞겠다. 이게 이제 평균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험을 보든 그 내가 이 과목에서 2개 틀린다라고 해서 뭐 떨어지는 시험은 사실 잘 많진 않아요. 만약에 전부 다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면 그런 시험은 엄청 쉬운 시험이고. 근데 이런 공무원 시험, 뭐 경찰 시험, 소방 시험 이제 이런 거는 한두 개 정도 틀려서는 당락에 지장 없어요. 오히려 그게 고득점이 되니까 그 정도면 고득점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에서 어려운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넌 버리는 카드 하고 제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껴 또 2번도 몰라 제껴 3번도 제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95, 80 뭐 한 이 정도.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플렉서블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한 90점. 그리고 내가 조금 이게 요 과목에서 약하다. 여러분은 뭐 행정법이나 뭐 형사법은 다 저랑 지지고 볶고해서 다 강하시겠지만 그래도 요게 좀 내가 이거 약하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점수 목표를 조금 더 낮추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과목도 수월하게 볼 수 있고 다른 과목에서 좀 더 보충하면 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마음가짐 중에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요 100점 이제 이거랑도 연관된 내용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시험을 이기고 내가 막 정복한다 이게 아니라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파도를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졸라 두드려 맞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탄없는 느낌으로 가야 돼. 탄없는 느낌으로. 모르는 거 있다? 그럼 살짝 피했다가 이거 안다 그러면 또 파도를 살짝 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도를 탄없는 느낌으로 이렇게 뚱칫 하면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박자 잘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 잠깐만 이거 오타인가? 닝 트레이닝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걸 가동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시험 날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 날 일단 아침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에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뇌가 기상 후 3시간이 지나서 가장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이 이제 10시에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겠죠. 근데 7시에 딱 일어나면 좀 그러니까 한 6시 반, 6시 한 요 정도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야겠죠. 여기서 올빼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사이클을 맞추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너무 전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뜬 눈으로 지새우고 이제 시험장에 간다라고 하면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쉬운 시험이면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어렵고 생각하는 시험이면은 여러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고 나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씻어야겠죠. 아침에 안 씻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씻어야지. 씻고 나면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옷 뭐 입지? 시험장에 갈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 내가 흉부를 볼 옷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뭐 예쁜 거 핫팬츠에 뭐 나시티 입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최대한 편한 거 입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이 좀 추울 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꺼운 거 무스탕 같은 거 있으면 덥잖아. 그리고 벗으면 또 안에 반팔 막 뭐야 꽃미남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벗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뭐 얇은 티, 이제 가디건, 뭐 셔츠 이제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입고 벗고 좀 하기 편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준비하는 이제 그런 걸 해야죠. 바지도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너무 두꺼우면 춥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보통 히터 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막 땀 차고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발 같은 것도 이게 시험 시간 뭐 보통은 그냥 한 100분 정도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공무원 시험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래서 100분이면 큰 영향이 없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뭐 발에 땀이 많이 찬다라고 하면은 문제 풀 때 그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신발 벗고 이제 뭐 보면 사실 되긴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제 슬리퍼를 하나 준비해 간다든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옷 입었으면 이제 아침 먹어야죠. 그러면 아침을 뭘 먹을까 이제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도 여러분이
그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 어머니가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어머니나 뭐 주변에 이제 여러분 보호자이셨던 분들이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야 오늘 시험 보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서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안 먹던 거 먹거나 아니면 뭐 그리고 또 맞다 이 얘기 안 할 뻔했네. 우황청심원 같은 거 막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떨지 마 우리 딸 하면서 이거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이렇게 돼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쫄보다. 그래서 청심환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먹어보셔야 돼요. 미리 먹어서 내가 얼마나 먹었을 때 이제 졸립고 얼마나 먹으면 좀 마음이 안정되고 얼마나 먹으면 이제 아예 영향이 없다. 이제 이런 걸 미리 자기 몸뚱아리에 여러분 몸뚱아리 임상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뇌가 에너지를 쓰려면은 이 포도당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단당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통 뭐 아침 안 먹고 이제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저도 뭐 또 바쁜 현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아침 먹기가 좀 빡센데 근데 그래도 시험 볼 때는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적응하기 위해서 아침을 조금이라도 드세요. 정 입맛이 없다라고 하면은 초콜릿 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프리타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뭐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좀 속이 편한 거 뭐 밥에 뭐 계란에 뭐 된장국 뭐 이 정도 뭐 요런 부드러운 걸로 이제 그런 걸로 하세요. 너무 막 빡센 거 막 그런 거 아니면 알러지 나는 거 갑자기 아침에 간장게장을 먹진 않겠죠? 아니면은 이제 빡센 게 뭐가 있을까? 갈비찜? 안 돼. 라면도 이제 시험 보러 가는데 뭔 라면이야. 라면 나중에 드세요. 나중에. 그래서 좀 이렇게 뭐가 먹으면 뭐를 얼마나 먹으면 내 속이 편하고 이제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부터 이제 해보셔야 돼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임상 실험 들어가시기 바래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자연강장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카스를 챙겨갑니다. 무슨 시험을 보든지. 그래갖고 딱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마음도 편해져요. 실제로 이제 이것도 되고 각성도 되고 그리고 마음도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즐긴다라고 하면은 커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뇨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또 시험 보다가 갑자기 신호가 와요. 근데 이 무서운 게 이제 이 신호가 오면은 시험이고 뭐고 1차적 욕구가 우리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배에서 신호가 와요. 부글부글 신호가 오거나 아니면 야 쉬야 나가야 된다 똑똑똑 하면 신호가 와요. 그러면 뭐 글자가 뭐 읽힙니까?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만약에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간을 날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급적 안 하도록 그래서 그래란다. 응가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가 사이클도 만들어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예 딱 정리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항상 나는 저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나는 항상 11시에 해. 그러면 망한 거야. 오전 11시에 나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빨리 지금부터, 사이클, 장을 단련시켜서, 장이랑 대화를 좀 해보세요. 장한테, 야, 좀, 너무, 시간이 좀, 나 그때 바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쉬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시험장에서 긴장하고 여러분이 물 많이 마시고 막 이제 커피 마시고 그러면 막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막 화장실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아침부터 무슨 뭐 권투 복싱 선수들 개체량 날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입축일 정도로 드시고 그 다음에 이 시험장에 가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그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 뭐 한두 번 정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뭐 시험 이제 뭐 5분 전부터는 못 움직인다 뭐라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험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5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5분 전, 1분 전, 그러니까 시험 시작 6분 전에 화장실 가가지고 한번 광방을 한번 쥐어짜내고 오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해도 쫄보들은 또 신호가 또 오겠죠. 쫄지 마라 제발. 대범한 마음으로 보세요. 뭐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안 돼요. 그거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준비 잘했는데 뭐 잘 되겠지 뭐. 그리고 약간 정신 승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 졸라 열심히 공부했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울 거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남들이 나보다 한 문제는 더 틀릴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쫄보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청심환이나 안정액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미리 먹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카스 같은 자연강장제 이런 것도 딱 챙기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꼭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식 시험 응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로 발문, 물음이라고 있는 거 다음 중 뭐 옳은 것은 이걸 발문이라고 합니다. 발문 중 옳은이나 아니네 표시를 하세요. 지금 이거 연습 안 돼 있으면은 제 모의고사 푸실 때 전부 다 표시하세요. 옳은 애는 동그라미, 아닌 애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에만 표시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면 옳은이랑 아닌 중에서 시험에서 뭐가 더 많아요? 뭘 더 많이 물어봐요? 아닌이죠. 그러면은 옳은 애만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발문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뭐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지기도 하고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문 꼭 보셔야 되는데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치 않아요. 그냥 뭐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다음 중 뭐 죄형법정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는 것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옳은 아닌에 체크하는 거 요거 하시고 요게 여러분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거가 최소 한 2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결국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막 두세 문제, 네 문제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이번 시험은 4개 아니었던 거야. 결국 떨어지는 거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 한 문제 차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만 내가 노린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밖에. 그리고 경찰 시험 같은 경우도 1년에 보통 2번 치거든요. 소방 한 번 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년이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요거 한 문제 옳은 아닌 잘못 봐가지고 옳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아닌 거 골라갖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1년 동안 이 공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공부하고 하는데 드는 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더 계산해야 될 게 여러분이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월급 받으면서 연수 받고 이제 입직하고 그러면은 돈 벌 거 아니에요. 그 돈도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2천만 원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정말 호적 삭제 정도입니다. 이건 절대 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진짜 이거 한 번도 안 틀렸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안 틀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자신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람 항상 실수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표시하세요. 반드시 표시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지문 1, 2, 3, 4 이렇게 있죠. 지문 선택지라고 하는데 그 끝에다가 이거 동그라미, 세모, X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할 때는 요거는 참, 요거는 거짓, 그리고 요거는 모르는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참 거짓은 절대적 참 거짓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정립 안 돼 있으신 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문에서 아닌 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문을 볼 때 요게 참이다 동그라미, 옳지 않다 그러면 X, 옳다 그러면 참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요걸 골라내야 되는데 이게 시험 풀 때 요런 게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아는을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이야, 이 선지가 참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참이니까 요 옳지 않은 게 아니구나.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X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뒤에서는 이거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거짓이잖아. 거짓이잖아. 틀렸네. 이제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장에서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기준을 딱 정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참 거짓을 기준으로 선지의 이 명제가 이제 그 발레를 허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참이다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내용도 허용하는 이제 이런 거짓된 지문이다. 뭐 판례에서 요거는 옳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문에서 아니다라고 했다거나 뭐 판례에서 요거 무죄로 판단했는데 여기서 무죄라고 유죄로 판단했는데 무죄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거짓이니까 X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모르는 요거 있잖아요. 요 모르는 요게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는 빨리 판단해야 돼. 빨리 판단.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이제 뭐 9급이나 7급 뽑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그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사유와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그런 거는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읽어봤을 때 이러면 모르는 거야. 딱 읽어봐서 알면 바로 체크하잖아요. 본인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거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시험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끝난 거에 뭐 모른다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 빨리 표시하고 이제 요 파도 잘 타놓으면서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만 찍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뭐 완벽하게 다 할 필요도 없고 정답만 딱 찍으면 사실 그게 완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것도 빨리 판단해갖고 빨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런 거죠. 요거 세모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 번호에다가 별표를 표시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여기 오른을 물어요. 오른 거를 물어. 동그라미 딱 돼 있고 요거는 아니다. 그리고 2번 오씨 모르겠다. 뒤에 답 있겠지? 3번 아니다. 4번 읽었는데 오씨 모르겠다. 라고 하면 별표 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책 보고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다시 한 번 읽어보는 그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만약에 다시 이거 딱 보고서 이건 내가 아예 모르는 거다라고 하면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뭐 잘못 읽었나?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읽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읽어봐도 괜찮죠. 근데 읽어봤는데도 역시 모르는구나 하면은 별표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역시 이것도 조금은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이제 시험 결과가 좋은 애들은 이런 게 체화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나본 여러분들은 공부와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역전의 발판으로 이제 여기 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료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어요. 별표. 그리고 여기서 또 모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플러스로 아주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가장 짜릿해 하시는 또 분리이론, 경계이론 이런 거 나오면 막 신나잖아요. 막 와우. 그러면 별표 쳐 그냥 별표 쳐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연습할 땐 최대한 풀어내려고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별표 치고 넘어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맞춤 문제를 확보한 다음에 좀 편한 마음에서 접근한다.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형사법 학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 아시죠? 구추, 객방 막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나 아니면은 뭐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사실의 착오 이런 거 나오면 또 막 짜릿하죠. 막 등골이 오싹하죠. 근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나 이거 공부 많이 했다. 그러면서 막 머리로 들이받다 보면 여기 빵꾸가 나가지고 뇌수가 줄줄 새요. 여기서 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설사 어려운 문제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딱 보고 이건 시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뒤에 밀어두고 풀어야지 하면은 별표 딱 치는 게 그게 현명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진짜 많이 말씀드리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도 봅시다. 선지 앞부분,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에서 정답이 나오면 답을 찍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시로 보세요.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자, 오른을 물어봤어요. 오른. 그러면 근데 1번 당 풀었어. 근데 동그라미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이게 즐겁지만도 않다? 왜냐면은 이거 보면은 이 뒤에 지문을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실강에서 물어보죠. 그러면은 절반은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절반은 보지 말아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보지 말아야 돼요 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눈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보면 안 될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 시험장에서는. 오른이 나오면 1번 정답 딱 찍고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이거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된 순간 이게 엄청 보고 싶어요. 엄청 보고 싶다. 풀고 싶다. 뭔가 여기에 세상의 모든 진리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엄청 현명해질 것 같고 보물을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봐봐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봐요. 그리고 2번 이렇게 봐. 그렇지. X지. 3번 이렇게 봐. 근데 4번 뭐 이렇게 돼. 이러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작년 국가직에서 국가직 행정법에서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여지없이 다 낚이더만 여기에. 이거 엄청 쉬운 건데 이거 어려운 거 박아 놓으니까 이제 내가 이거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랬는데도 이거 보고서 하다가 마지막에 전 4번 찍었는데 님들은요 하면서 막 카페에다 막 올리고 아이고 이 화상들아 진짜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출제 위험 표정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출제 이게 눈이 이렇게 꿀잼 이러면서 출제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웃고 있답니다. 당할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안 돼요. 근데 불안하잖아. 근데 좀 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만 알아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세모 표시하는 거예요. 세모 표시. 문제 번호에 세모 표시. 여기 모르는 건 문제 번호에 별 표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5번이에요. 끝번호까지 쭉 풀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1번부터 40번까지도 못 똑같죠. 그냥 쭉 끝까지 풀어 나가는 거예요. 쭉 풀다 보면은 이제 별표도 있겠죠. 별표도 있어요. 세모도 있어.
또 별표도 있고 뭐 세모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자 세모 두 개, 별표 두 개, 세모 두 개 이제 이렇게 하고 뭐 20문제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시간을 딱 보고서 이제 내가 이 과목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남아 있는가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6번에도 나오죠. 각 과목별로 배분된 시간 안에 끝내셔야 돼요. 뭐 기본적인 배분은 문제 수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뭐 과목별로 난이도가 엄청 차이 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는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좀 시간 오래 걸리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럼 영어 시간을 조금 더 이제 확보를 하고 행정법은 조금 짧게 이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균일하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실력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해결해야 돼요. 나머지 별표 두 개랑 세모 두 개 저놈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먼저 풀어야 돼요? 질문 뭐 먼저 풀어야 돼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자, 정답 고릅니다. 하나, 둘, 셋. 골랐죠? 제가 이것도 이제 실강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75%에서 80%의 확률로 세모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모. 세모를 왜 봐, 세모를. 세모는 답 찍었잖아, 답. 정답 나오면 답 찍고 답 찍었잖아, 세모는. 세모 보면 안 된다고. 이거. 또 실제 근데 이제 옆에서 또 웃죠. 야, 저 새끼 봐라. 얘가 요번에 흐흐흐 막 하면서 이제 저 본다, 기어코 본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세모 보면 안 돼. 세모 보면 안 돼. 별표는 생각해봐요. 이거는 모르잖아. 이건 답을 못 찍은이에요. 답을 못 찍은. 근데 솔직히 말해봐요. 세모 얘기했죠.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다니까 나한테. 시간 가서 물어보면 100이면 100, 아니 100이면 100은 아니고 한 80% 정도는 진짜 세모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엄청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원인이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또 있죠.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래. 과연 1번 찍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살았는가? 엄마는 날 믿어주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가? 당연히 별표부터 봐야 돼요. 당연히 별표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세모 보면 되죠. 되긴 뭐가 돼? 세모 보면 안 돼. 안 돼. 다른 과목 보세요. 다른 과목. 타 과목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맞출 수 있는 걸 맞추셔야 됩니다. 세모는 답 찍어놨잖아요. 세모는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시간. 그러니까 다른 과목까지도 다 별표 다 끝내고 나서 최종 마지막으로 세모 보는 걸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는 맨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 1번에서 정답이 딱 나왔을 때 이거 옳은 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전제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1번부터 모르겠고 2번부터 모르겠고 막 이러면은 그거 허수야 허수. 그거는 다음에 지금 여기 논의돼서 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는 전제 하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 보고서 세모가 이제 엄청 보고 싶잖아요. 그래도 요거를 다른 과목에다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고 그런 다음에 진짜 전체 시간 다 끝났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세모를 이렇게 보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아는 명제입니다. 자, 답을 찍었어요. 자, 답을 고치면 어떻게 돼요? 답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다. 요거는 거의 어느 급이냐면 말이죠. 이거는 불문법이에요. 이건 불문법이야. 제가 보기에 법적 확신과 관행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조리입니다. 제가 강의 때 조리 설명드렸죠. 이게 바로 조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치면 틀린다. 물론 정말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찍어가지고 답을 잘못 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애초에 좀 문제 푸는 연습이 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돼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1번이 지문에서 발문에서 요하는 정답이다라고 하면 찍고 세모 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제일 뒤로 밀어놨다가 다시 보고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 찍은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6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목별로 배분된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100분이다.
각각 20, 20, 20, 20, 20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과목별로 나는 뭐 요거는 몇 분, 요거는 15분, 요거는 뭐 10분, 아니 요거는 뭐 12분, 그리고 요거는 한 25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또 뭐냐면은 이제 그 문제 과목별 풀이 순서도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별 풀이 순서도 미리 정해놓고 접근하시기 바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하루에 딱 실전 시험 시작하는 시간에 그 전체 과목, 3과목이면 3과목, 5과목이면 5과목 해서 딱 시험 모의고사 준비해놓고 시간 딱 재가면서 척 풀고 마킹 착착 하는 거, 마킹 용지까지 준비하세요. 그래서 딱딱딱딱딱딱 해서 그 시간 내에 내가 최대한 쓴다. 최대한 그 시간을 공간을 넓게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시험에서 내가 최대한의 역량을 보인다라고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연습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뭐 학원에서 그런 거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 뭐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제 모의고사 중에서 몇 개 남겨놔가지고 다른 과목 모의고사랑 같이 척척척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제 요거 문제인데 시험에서 여러분이 막 너무 이제 뭐 긴장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막 읽다 보면은 이게 뇌에 과부하가 와가지고 이게 글자가 안 읽혀요. 안 읽히는 현상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 표현으로는 이 시선이 글자 위를 떠다닌다라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분명히 내가 뭔가 읽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냥 시선만 글자 위를 스쳐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언제 많이 느꼈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은 첫 시간이 이제 언어 영역이었거든요. 저는 국어. 그래서 비문학 막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여기 학교네?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읽어야죠. 근데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여러분이 뭐 긴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보통 막 긴장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빨리 읽으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요거부터 추가로 설명하자면은 자, 리드가 아니라 C를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때는 솔루션이 뭐냐? 입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읽어라 라는 거예요. 입으로 읽어라. 입으로 종알종알 읽는 거예요. 근데 물론 조용한 시험장에서 갑자기 삼권 분립의 원칙, 법치 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막 이제 이렇게 하면 나가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보세요.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는 내지 말고 입으로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뇌에서 처리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시선이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은 뇌가 안 돌아가요. 근데 입으로 읽으면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뇌가 받아들이는 시간과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입으로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또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입으로 읽어라. 이거 엄청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짓 선지의 특징 해가지고 거짓 선지를 만드는데 거짓 선지의 특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결론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결론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뭐 있다, 없다 요 수준이죠. 뭐 유죄, 무죄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뭐 인정, 부정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는 거. 요거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본 얘기긴 한데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럼 거짓이야. 그럼 실제로 그런 지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흔들라고. 근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저를 만나지 못하고 흔들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맥상 어색한 지문. 요게 이렇게 결론을 바꾸거나 중간을 꼴라다 보면은 문맥상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그러므로 맞다. 요런 문맥으로 나가야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그러므로 갑자기 뒤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앞에랑 좀 이상한데? 이러면은 그게 억지로 만든 거짓 지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극단적 표현. 들어간
지문. 요것도 극단적 표현 들어간 거. 제가 원래 글씨는 요거보다 좀 잘 씁니다. 근데 지금 저도 약간 흥분했네요. 그래서 극단적 표현이 이제 100% 쪽이 있고 그다음에 0% 쪽이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이거 항상 절대로 언제나 엄마 걸고 뭐 이런 것들 엄마 걸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0%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전혀 뭐 이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 사회과학에서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일단 사이렌을 울려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이렌을 이용 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머지와 다른 하나. 약간 미오세 같은 느낌. 미오세 뭔지 아시겠죠? 미오세 미우놀이 새끼 같은 느낌. 그래서 미우놀이 새끼는 남들이랑 색깔이 달랐잖아요. 색깔이 뭐 나중에 백조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넷 중에서 셋과 다른 하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한데? 이제 그러면은 걔가 정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요 스킬을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시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정말 최후의 수단에는 또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제가 몇 번 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요거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의 애정하기 때문에 찍을 번호를 정해라 라는 거예요. 찍을 번호 정해라. 이게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꽤 중요하거든요. 내가 몇 점인지 예측할 때 이제 내가 찍은 문제는 내가 몇 번 찍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무원이나 요즘 군무원에서도 잠깐 군무원은 시험지는 안 나눠주는구나. 공개만 하지. 그리고 저기 경찰은 시험지 주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찍을 문제를 몇 번 찍을까? 모르면 이거 다 해도 모르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버리는 문제. 근데 버리는 문제도 내가 몇 번을 찍겠다. 보통은 2번에서 3번, 2번 아니면 3번 이제 이렇게 고르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확률상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요때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 있어요. 이 찍기의 신 정준하 선생님께서 여기 정준하 선생님도 좀 노량진에 오래 계셨다는데 사수 했나 오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형광등을 봐요. 형광등을 이렇게 봐. 이렇게 뭐 눈이 부시잖아요. 그러다가 문제를 딱 보면은 막 갑자기 어느 한 번호가 반짝반짝해요. 3번 하면은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도 있다는데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알아서 하세요. 찍기법 거기 시험장에서 이렇게 연필 굴리고 있으면 얼마나 웃길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준하영님 공부법은 준하영 찍기법은 재미로 들으시고 근데 요 찍을 번호 정해 놓는다 이제 요런 거 요것도 생각은 해 놓으세요. 뭐 2번이나 3번 저는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추천드리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거 이제 이렇게 지문별로 딱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잖아요. 1, 2, 3, 4 중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번 6개, 2번 6개 아니지 1번 5개, 2번 5개, 3번 5개, 4번 5개 이렇게 5개 5로 딱 맞진 않아요. 어떤 시험은 맞고 어떤 시험은 뭐 1번은 4개, 뭐 4번은 6개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언제 통용이 되냐면 여러분이 대부분의 문제를 맞췄다는 전제하에 이 통계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틀린다 그러면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높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봤으면 좋겠네요. 잘 봤으면. 여기 요 인문 제가 요 스킬 알려드린 거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이제 하면서 여러분 체화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요거를 반영하는 거를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뭐 하나하나 다 드리는 거는 그건 또 문제풀이 시간에 방해가 되니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면 내가 했는가 안 했는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요 실전 문제풀이 스킬이 좀 유용하셨다라고 하면은 카페에다가 후기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저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는 후기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슬하고 후기 아니 맥주하고 후기를 먹고 삽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풀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잘 될 거예요. 마음을 크게 가지고 대범하게.